안녕하세요. 재미없는 개그 채널인지 아니면 재미있는 리뷰 채널인지 여전히 헷갈리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가끔 제 채널을 보다가 제가 비꼬는 말투나 자기 비하 개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분이 있는데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머라는 게 좀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재밌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비웃을 수는 없잖아요. 가뜩이나 기즈모 채널을 보고 있는 것도 불행한데 그걸 또 비하한다? 거의 인종차별이죠. 자, 오늘은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12세대 리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업무용 노트북이 필요해서 직접 구입한 제품입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업무용 노트북으로 맥북 에어랑 윈도우 노트북으로는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를 쓰고 있었는데 갤럭시북 프로는 제조 연원리를 보니까 2021년 7월이었어요. 한 4년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업무용 노트북으로 제가 블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블랙 검은 색상의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12세대를 골라봤습니다. 다만 이제 싱크패드 X1 카본 13세대가 나오죠. 기다렸다가 13세대를 살까 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해서 그냥 12세대 샀습니다. 저는 뭐 성능이 더 막 업그레이드된 거 크게 뭐 원하는 건 아니라서 필요할 때 사는 거죠 뭐. 자, 레노버 X1 카본의 장점은 비교적 가벼우면서 내구성 좋고 키감 좋고 포트 풍부하고 뭐 이런 이유죠. 무엇보다 좀 역사가 오래됐죠. 저희 세대는 이 싱크패드에 대한 환상 같은 게 다 있어요. 리뷰 전에 싱크패드 역사 잠깐 말씀드리면 1992년 첫 탄생됐고요. 원래는 IBM이었죠. IBM의 노트북 사업부가 레노버에게 팔리면서 싱크패드 시리즈는 레노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싱크패드 첫 제품은 리차드 사퍼가 디자인한 TP700C였고요. 세계 최초의 검은색 노트북이었죠. 그리고 싱크패드가 1997년 내놓은 싱크패드 560은 정말 명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싱크패드가 이제 유명해진 건 내구성이 좋았고 노트북 업계에서 최초 시도를 많이 했어요. CD롬도 최초로 달고 도킹 스테이션도 최초로,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도 첫 시도를 한 게 싱크패드입니다. 저는 뭐 리뷰하다가 이렇게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걸 처음 시도했죠. 거의 비슷한 업적과 커리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싱크패드는 키보드, 검은색 몸체, 내부 설계, 키보드 가운데 붙은 트랙 포인트 이런 거 계속 30년째 이어져 오면서 이미 핵심적인 기술은 완성이 됐고 30여 년간 완성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완성도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특히 배터리가 광탈이에요. 안타깝네요. 참고로 제가 구매한 모델은 인텔 코어 울트라 5 125U 프로세서에 32GB 메모리, 1TB 저장 장치, 그리고 풀 HD IPS 디스플레이 모델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은 총 한 18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저는 개인 사업자라서 계정을 이제 비즈니스로 등록했더니 가격이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인이 됐어요. 개인 사업자나 직장인들은 불쌍하니까 고마울 따름이네요.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상판은 카본이 들어있어요. 카본은 이제 탄소 섬유 재질로 가벼우면서 강도가 무척 강하죠. 다만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에 비해서는 가공이 쉽지 않고 금속 특유의 이런 견고함이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소재는 아닙니다. 그래도 싱크패드 X1 카본은 12년째 카본을 쓰고 있으면서 합금 소재를 잘 발달시켜서 이제는 제법 좀 낭창낭창한 느낌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느낌은 약간 플라스틱 느낌도 나고요. 이렇게 알루미늄처럼 단단한 강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게는 약 1.15kg 정도로 알루미늄 제품 노트북보다는 100g 정도 가볍고 마그네슘 제품보다는 한 100g 정도 무겁습니다. 다만 이제 14인치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다른 건 13.3인치 비교군이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조금 더 가볍다고 할 수가 있죠. 전작과 달라진 점은 이 디스플레이 상단에 영노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생겼어요. 이 영노치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카메라부가 튀어나온 거를 얘기한다고 해요. 참 말도 잘 쳐내네요. 이전 버전에 비해서 이렇게 영노치가 생긴 이유는 카메라부만 남기고 베젤이 싹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부가 더 드러났기 때문인데 직접 이렇게 열어보면 베젤이 정말 줄긴 줄었습니다.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안 산다 하면 그냥 이게 사기가 싫었던 거죠. 예전에 뭐 아이폰 노치가 생기고 뭐 M자 탈모인데도 많이 샀잖아요. 실제 쓰면서 전혀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오히려 상판 열 때 이 부분을 잡고 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도 해요. 또 언젠가는 그냥 스마트폰처럼 디스플레이 밑으로 카메라가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자, 상판에는 싱크패드 로고가 있고요. 여기 빨간 LED가 있어서 전원을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남에게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표시죠. 밀리터리 등급 12가지를 거쳤어요. 뭐 북극, 사막, 극한 온도 뭐 이런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 일하면 죽어올 텐데 노트북은 살아남겠네요. 부러워요.
근데 낙하 테스트는 빠졌어요. 낙하하는 건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일부러 노트북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자, 전체적으로 뭐 마감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의외로 검은색 노트북이 흔하지 않은데 블랙 마니아인 저에게는 뭐 딱인 제품이고 조립도 견고하고 완성도가 높아요. 디스플레이는 14인치 크기로 13.3인치에 비해서 세로 사이즈가 살짝 더 길고요. 풀 HD IPS 디스플레이랑 2.8K OLED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저렴한 IPS 옵션을 골랐습니다. 근데 IPS도 100% sRGB 값의 정확한 색상을 제공해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400니트의 밝기와 60Hz의 주사율입니다. 그리고 반사 방지 코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통 이제 갑자기 화면이 꺼지거나 하면은 내 얼굴이 보여서 화들짝 놀라거나 막 심장이 덜컹하는데 이 모델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 안 좋은 나이 든 직장인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이죠. 자, 키보드는 뭐 아주 좋죠. 반발력 좋고 깊이감도 있고 노트북 키보드 중에는 HP 비즈니스 노트북군들이 또 키감이 좋은데 그것과 함께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키보드의 키감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 요소다. 레노버 싱크패드 시리즈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조용하면서도 쫀득쫀득한 키감이고 깊이감도 상당합니다. 자, 전원 버튼은 측면으로 빠졌고요. 지문 인식 센서는 키보드 하단에 있습니다. 화살표 버튼도 굉장히 크고요. 전체적으로 흠잡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싱크패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간 트랙 포인트 보이고요. 트랙 포인트를 이렇게 더블 탭하면 추가 옵션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마이크나 배터리, 오디오 뭐 이런 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는 2단계 백라이트를 제공을 하고요. 침수 지형 키보드예요. 그래서 괄호로 코피가 나더라도 금방 털어내면 컴퓨터는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겠고요. 트랙패드는 상단에 3개의 마우스 버튼이 있어서 그다지 넓은 편 아니에요. 참고로 구매할 때 옵션에서 햅틱 트랙패드로 교체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자, 포트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썬더볼트 2개랑 전원을 겸하고 있고 USB-A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HDMI 2.1 포트랑 USB-A 포트가 하나 더 있어요. 오디오 잭과 전원 버튼 그리고 캔스턴 락도 있죠. 다만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없다는 점은 카메라나 영상 유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자, 성능을 보겠습니다. 리뷰 제품은 인텔 코어 울트라 5 125U 프로세서가 쓰였는데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는 인공지능용 AI 부스트 기능을 제공하죠. AI 뭐 인공지능 이런 거 할 때 인공지능을 도와주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 같은데 그걸 도와준다. 좀 아이러니하죠. 램은 32GB 넣었고요. GPU 옵션은 따로 없습니다. 비즈니스 노트북이니까요. 하지만 내장 그래픽 카드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게임도 가볍게 즐기기 나쁘지 않습니다. 자, 벤치마크 점수는 다음과 같고요. 전반적으로 동급과 비교할 때 큰 차이 없는 점수를 보여줍니다. 뭐 당연한 건가요? 뭐 이게 사진 편집이나 짧은 영상 편집,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성능이고요.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영상 편집용 그런 노트북은 아니죠. 그냥 이건 비즈니스 노트북이라는 점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고부하 작업을 하면 CPU 온도가 올라가고요. 당연히 성능 제한이 스로틀링에 걸려요. 발열도 좀 생기는 편이고요. 그래서 고용량의 몇 기가 넘는 영상 편집이나 게임도 굉장히 무거운 게임을 장시간 하려면 게이밍 노트북이나 머신급 노트북을 구입을 해야겠죠. 자, 발열은 키보드 상단 중앙이 좀 뜨뜻해지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팬이 돌면서 팬 소음도 있어요. 물론 팬 소음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노트북이니까 게임을 계속하거나 고성능 작업할 모델 아닙니다. 포토샵, 파워포인트, 웹서핑,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가벼운 영상 편집 정도는 차고 넘치는 모델이니까 딱 그 정도 용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배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3셀이고요. 56Wh 용량 배터리가 탑재됐어요. 스펙상 15시간까지 간다고 하는데 직접 테스트 해봤습니다. 화면 밝기 60%, 볼륨 40%도 스트리밍 영상을 영화로 감상했는데 약 7시간 정도를 버텼어요. 이게 스펙상 배터리 한 절반 정도인데 OLED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IPS 디스플레이인데도 좀 길지 않았어요. 이 부분 좀 아쉬워요.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는 제가 전번에 11세대 테스트할 때 한 5시간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IPS도 한 2시간 정도, 7시간 정도 나온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터리가 좀 짧은 편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7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남아도 제가 먼저 쓰러져요. 저는 뭐 괜찮은데
건강한 분들, 10시간, 20시간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아쉬운 배터리 타임이 될 것 같습니다. 좋겠네요. 자, 스피커는 키보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옆에 키보드 구멍이 없고 뒤쪽에도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키보드 안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시리즈가 키보드 안쪽에 스피커를 집어넣었죠. 근데 이제 스피커는 생각보다 좋은 편이에요. 입체감도 있고요. 저역도 살짝 있습니다. 음량도 꽤 크게 나오고요.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해요. 두께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스피커 성능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12세대는 검은색 노트북을 사랑하는, 그리고 싱크패드에 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을 위한 모델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1.15kg 정도의 무게와 뛰어난 만듦새, 그리고 견고한 조립, 30여 년에 걸쳐서 완성도를 높여온 그런 디테일들, 이런 점들이 장점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키감 뛰어나고요. 포트 넉넉하고요. 스피커 성능 괜찮고요. 디스플레이는 뭐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화면 색감도 굉장히 정확한 색감, 반사 방지 코팅도 잘 됐고요.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이나 디스플레이 면에서 흠잡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성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요.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쓸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분한 성능입니다. 다만 배터리가 좀 짧다는 점, 그래도 한 10시간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짧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자,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따뜻한 노트북의 발열이 그리워지는 계절이죠. 옷을 왜 사 입나요? 이렇게 노트북 발열이 있는데요. 자,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따뜻한 발열 가득한 전자제품 리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